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 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민 처리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든 신규 진입을 노리는 코인이든 코인에 관련된 고민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고민 처리반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든 코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님의 매매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전문가는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을 선별했는지 또 그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주요 코인들 약간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47% 상승하면서 88,5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밤 사이에 그래도 다시 87,000달러 선으로 내려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0.83% 하락하면서 1,623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지면서 2.1달러 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지금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래도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을 꼽으라면 솔라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140달러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150달러를 일단 단기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라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향후 추이도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그럼 시장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레이스케일 ETF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ETF는 7천만 달러 수준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는데요. 스트래티지도 6,5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고 여기에 메타플래닛 또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으면서 이런 큰 손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이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목할 만한 점은요.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자들도 매집을 재개했다는 겁니다. 지난 몇 달간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는데 4월부터 흐름이 전환되면서 지금은 본격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매집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폴 애킨스가 미국 SEC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9일에 상원에서 인준되고서 약 2주 만에 공식 취임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진 만큼 전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가 이끌어온 SEC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달라질 SEC의 시장이 또 가장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ETF들이나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리플과의 법적 분쟁까지 애킨스의 취임으로 이런 빠른 시일 안에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무언가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또 SEC가 규제보다 오히려 육성 중심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애킨스 체제, 과연 첫걸음을 어떤 식으로 뗄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말고도 시장에는 계속해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24시간 동안 내가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계속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 열려 있을 예정인데요. 그 안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화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자 추세 변곡점의 달인 차트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에 대해서 어제도 비트코인 분석을 해드렸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그래도 오름세를 보인 다음에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는 알트코인 쪽에서 상승 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시장이 어떻게 굴러갈 건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지켜봐야겠죠.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 엔트윗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내용들 하나씩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 ETF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집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겠죠?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나누면서 비트코인이 좀 차트가 좀 돌아섰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신호들도 좋은 얘기들이 기사들이 나올 때가 될 거다라는 그렇죠. 이제 신호랑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자, 뭐 내용이 이제 트윗의 내용이지만 어쨌든 ETF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그러니까 7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958억에서 997억 뭐 이 정도 사이라 그러는데 네. 1,000억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485조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1,000억 정도 매집했다고 이게 움직일 거냐. 미미한가요? 엄청 미비하죠. 저 미비한 거 싫어합니다. 굵직한 거 확실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차트도 비트코인 확 올라가야 되는데 요만큼 올라가기 싫어하고요. 맞아요. 항상 성에 안 차신다고. 그렇죠. 성에 차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신호는 좋으니까. 자, 어쨌든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매집이 1,000억 갖고는 사실 안 되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신호들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매집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 투자자들 내지는 이런 이제 ETF나 아니면 자산운용사나 아니 뭔가 그런 집단들이 뭔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일단 미국 그 CPI가 이제 둔화가 되니까 달러 약세에 대한 얘기 때문에 뭐 금값도 올라가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거 좀 알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상승 효과가 비트코인이 오르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달러도 급락을 하고 맞아요. 금값도 상승을 하고 네. 시장도 굉장히 혼란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마찬가지 또 상승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매크로 해칭 수요라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인플레이션 그 해지 자산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매크로적인 그런 수요로 인해서 그런 집단들이 들어오거나 이제 운영사들이 들어오거나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거나 여러분들도 이거 좋아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매집에 대한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시각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시장 심리 회복인데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게 SEC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현물 ETF 승인을 작년 2024년도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2023년도쯤에서 2024년도 되면은 사실 비트코인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다 상장 폐지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있었었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은 다 결국은 다 뻥이고 다 무가 되고 결국 사라질 거다. 네. 했는데 2023년도 그때 뭐 하여튼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ETF가 생기고 선물 시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안 없어지는구나 했었고 미국이 이제 뭐 이제 공식적으로 막 인정하고 그럴 때도 2023년도 하반기에서 2024년도였거든요. 네.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좀 진짜로. 허무맹랑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그쵸. 뭘 믿고 투자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굉장히 이분들이 화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금 인식이 달라졌지만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인식이 주식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법도 없고 막 굉장히 막 그쵸. 그런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네. 저도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그냥 코인은 매매만 하는 정도 수단라고 봤었었는데 네. 미국에서 선물 시장을 만드니까 이거 이제 자산을 인정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ETF가 처음
인정이 오. 됐을 때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안 없어지는구나. 오. 그래서 2024년도서부터는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2025년도 어느 정도 얘기는 다 지나갔고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데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에서 법제화하고 선물 시장이 열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비트코인 시장은 낙관론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또 더 들어오는 그런 이제 시장 회복 심리가 있을 수가 있고 앞서서 봤었던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고래라 그러는데 대형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돼서 지금 어제 그저께 요만큼 움직였잖아요. 아나님은 지금 요만큼이요. 막 상승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요만큼 움직였는데 네. 그 상승에 대한 그 이유도 지금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 워낙 이게 2,400조가 넘다 보니까 무겁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돈이 좀 세게 들어와야 됩니다. 네. 뭐 1,000억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돈이 들어왔을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 기사도 있어요. 3월 달에 자 이런 기사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블록미디어라는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월에 100만에서 1,000만 달러의 규모의 대형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나섰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ETF 자금 유입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니까 그래서 기사 제목도 고래들의 귀환 비트코인 매집 포착 ETF 자금 유입과 맞물려 있다. 네. 라는 이제 기사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인해서 뭐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도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ETF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그 시장의 캐파가 넓어져 가는 만큼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으니까 차트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비트코인 그래도 88,000달러 부근에서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보실까요? 뭔가 지금 추세의 흐름이 뭔가 물의 흐름이 좀 바뀌는 흐름은 있어요. 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전에서 계속 먹구름을 계속 여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네. 보면은 먹구름에 계속 부딪히고 그 맞아요. 안에서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하나로 움직이는 거 1억 2천만 원이고 네, 요거는 원화 마켓이 있고. 그렇죠. 원화 마켓이 있고 이거는 이제 달러로 움직이는 88,000달러. 그러니까 차트가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근데 결국은 따라간다 그랬죠. 어제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지금 USD 달러 같은 경우는 요 황금선이 머리를 지금 치켜 세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름대도 얘는 먼저 돌파가 됐어요. 그러네요. 이제 햇빛을 보기 직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긍정적인 신호는 맞지만 네. 좀 더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좋게 기다려야 봅니다. 된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 이제 기세나 흐름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우리 편하게 보자고요. 흐름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원래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물의 흐름이 바뀌었어, 그렇죠?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물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 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뭐 그레이스 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지금 ETF 자금이 들어오든 하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든 투자자가 들어오든 뭔가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반전의 흐름이 있으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네. 이 흐름이 깨지면 안 되지만 아직 깨진 흐름도 아니고 그리고 이 후행 스페인이 지금 주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은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니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매매하신 분들도 혹은 물린 분들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내지는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알트코인은 너무 많이 빠졌고요. 맞아요. 비트코인에 비하면 비트코인 한 30% 빠졌으면 알트코인 60% 70% 빠졌는데 그렇죠. 화끈하게 수익도 많이 내는 쪽은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얘는 안전한 정도이고 알트코인은 화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을 물렸거나 신규 매수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목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기 직전 단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물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여기에서 다시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폴 애킨스가 미국 SEC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상원에서 인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닥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의 행보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단계겠죠. 그렇죠.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시각들이 지금 이제 막 이미 지금 아마 코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처음 혹은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거고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하시겠죠.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짚어드리자면 일단 엑기스의 취임은 암호화폐의 그 현물과 ETF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쪽에 대한 ETF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빠르게 그래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 네. 외에서도 알트코인 시장도 ETF가 많이 생성이 될 걸로 저는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ETF 이제 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 더 안전하게 움직이겠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법제화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규제 부분이 이제 타이트하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변동성에 좀 제한을 두거나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애킨스라는 이 사람의 인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면을 보면 규제를 많이 풀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느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호적인 성향의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 기사 보니까 그 가상자산으로 600만 달러도 갖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많이 보유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많이도 보이고 아마 더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번에 취임하면서 파신다 그랬는데 그거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한 건 아니고 어쨌든 했던 분들 그다음에 이쪽을 그러니까 보유했던 사람이 규제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확실히. 본인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열리게끔 바꾸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략 자산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이쪽 방면으로 이제 코인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큰 또 상승과 그다음에 랠리가 펼치지 않을까 많이들 일단 긍정적으로 다들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뭔가 법제화라든지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얘네들은 그냥 위험하니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규제가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쵸. 섣불리 진입했다가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두 푼도 아니고 기관들은 큰 자금을 네. 들어오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그 피해 보상이라든지 자기들이 잘못하면 이거를 크게 물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법제화가 되고 소비자 보호하는 이런 부분도 명확해진다라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도 큰 자금으로 금을 팔아서라도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승인 속도가 일단 가속화가 될 거다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이제 게리 겐슬러 네. 이전 의장 체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하여튼 굉장히 신중했다고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방면으로 규제를 엄격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여기저기에 오히려 소송도 많이 걸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근데 애킨스는 이것보다 굉장히 빠른 그래서 시장이 요구하는 그런 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래서 암호화폐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더욱더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팟캐스트에서 2023년도에 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좀 더 암호화폐에 더 수용적이었다면 많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코인에 관련된 기업이겠죠. 네. 해외로 이탈하지 않고 미국에서 성장했을 것이다라는 아하. 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혹은 코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친화적인 규제를 도입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감도 덩달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중심을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조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한 이런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조성을 잘 해준다라는 것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 원래 이게 고래라 그러죠. 한때 상승장 보면
주가가 24시간 얘는 잠도 안 자요. 계속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 고래의 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올라갈 때는 코인이 이거 급등하면 또 며칠 뒤에 또 이거 급등하고 그때 돈 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때 500만 원으로 억 단위, 억으로 벌면 이게 겁이 없으니까 10억 벌고 100억 벌고 이런 진짜 있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다니던 직장 그만두시고 어디 좋은데 집 그렇죠. 사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래들이 난리치는 장이 오게 되면요, 이게 돌아가면서 급등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번 거, 그 주식하거나 코인 깨진 분들은 이거 무서워서 이제 못하지만 뭣도 모르는 분들은 이거 들어가서 돈이 갑자기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되고 2천만 원이 이제 1억 되고 1억 되고 5억 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가능해요. 자금이 빠지면 일부만 가고 정말 네. 재미없는데 돈이 들어오면 근데 그런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이슈 두 가지는 그럼 확실히 조금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환경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부분도 지금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돈이 지금 투자자들이 아니 뭐 그 운영사들이 내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네. 정책적으로도 이 지금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내지는 이제 그 최고에 있는 분이 이거를 규제를 풀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라 그러면 일단 미국이 간다라 하는데 이미 중국은 옛날부터 잘 활성화돼 있었고요. 그러면 일단 미국이 가면 뭐 우리나라도 가야겠죠. 그렇죠. 규제를 뭐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푼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규제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네. 미국이 저렇게 친환경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다들 숨어서 다 미국 거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같이 비슷하게 풀기를 좀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막 코인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전반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도 조금 더 수월한 환경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시장에는 이 두 가지 이슈 말고도 계속해서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죠. 그 많은 이슈들을 내가 꼼꼼하게 선별해서 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방송 중에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계속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에는 코인에 관련된 고민들까지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든 신규 진입을 노리는 코인이든 가지고 있는 고민 내용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풀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고민 처리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코인 관련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고민 처리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품고 있으신 분들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열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 코인 중에 이더리움만 큰 손실 중인데 앞으로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올해 말까지 비트 포함해서 다른 코인들은 계속 홀딩하려고 하는데 이더리움만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조금 지지부진한 대장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근데 이분은 가격이 없네요. 가격만 있었으면 큰 손실 중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격을 알아야 그쵸. 따르고 교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아쉬운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지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행 스팬을 알려드리면서 황금선도 알려드리면서 차트들이 돌아서고 올라가는 애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여전히 먹구름에 답이 지금 크게 잘 아이고.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자 차트를 보면 자 이게 이제 길게 보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겨버리죠. 네. 이렇게 길게 보면 이더리움이 2020년도서부터 그때 이제 완전히 그 엄청난 상승장이 왔죠. 이때 돈 많이 주식 시장도 좋았지만 코인 시장은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여기서 그 코인으로 뭐 500만 원, 100만 원 하시던 분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10억 벌고 100억 버는 사람들이 여기서 좀 나왔어요. 그렇죠. 코인 신흥 부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자들이 여기서 좀 많이 나왔던 흐름인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만 봐도 최근에 지금 공략했다면 예를 들어 12월 이전에서는 이 후행 스팬이 주가를 우상향, 그러니까 위에서 네. 강세 국면이라 그랬죠. 강세 국면에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지만 여기 깨지면서부터 해서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그 이후서부터 돌파를 못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갖고 있었으면 손절 고민이나 종목 교체를 요때서부터 생각을 했었으면 되는데 자 이게 대부분은 이제 지난다 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차트가 아니고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네. 걸 제가 보면서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딱 요 타이밍이죠. 여기서부터 조심했었으면 이렇게 물리진 않았을 텐데. 그러게요. 이때부터 일목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확실히 좀 대응을 그러니까요.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추세를 읽어보면 기세를 보면 먹구름이 계속 있고 황금선 방향도 우하향이고 이거 뭐라 그랬죠? 무슨 키? 방향키죠. 방향키라 그랬죠. 방향키가 우하향에 있고 그리고 후행 스팬도 아직 주가를 뚫지를 못했고 네. 전환선 기준선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일단 익숙해지면 그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물론 이거를 얘도 코인이니까 비트코인도 상승으로 바뀌고 알트코인도 불장 오면 이것도 가나요라 그러면 가죠. 그래서 뭐 손절보다는 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근데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리고 알트코인도 뭐 60% 70% 빠졌고 이것도 몇 프로 깨지 똑같이 60% 70% 깼다 그러면 똑같이 60% 70% 깨진 것 중에서 알트코인은 차트를 돌린 게 있어요. 그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코인 정보방에 오시면 제가 조만간에 또 공개 방송도 하고 할 겁니다. 그때에서 많은 좋은 차트들 공부들 해드릴 테니까 코인 정보방으로 지금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으로는 이더리움 한번 만나봤습니다. 정확한 평단가를 제시해 주시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큰 손실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일목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게 조금 부담이다라고 하시면 알트코인들 중에서 방향키를 위로 들어 올리는 코인들 당연히 있을 거니까 이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죠. 이런 의견들을 받아보셨으면서도 내가 어디로 교체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로는 리플 만나보려고 합니다. XRP 역시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평단으로는 3,080원 말해주셨고요.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손해는 아닌데 잘 안 움직여서 계속 기다릴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십니다. XRP도 아무래도 요즘에는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걸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3,080원. 근데 이름을 저는 괜히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리플이 정말 입에 딱딱 붙는데 그렇죠? 그렇죠. XRP. 워낙 입에 붙어있는 이름이었는데 XRP 그러니까요. 조금 멀어졌어요, 심리적으로. 네, XRP 발음도 어렵고. 자, 리플 딱 두자. 어쨌든 지금도 계속 이름은 바꿨지만 계속 리플로 많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런 종목인데 자, 우리 한번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차트가 과거서부터 보면 엄청 급등했다가 엄청 빠졌다가 야, 또 엄청 올라갔다가 등락의 폭이 정말 크네요. 그렇죠. 엄청 올라갔다가 좀 엄청 빠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엄청 올라간 거예요. 800원에서 4,800원. 와. 그래요.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았었는데 하여튼 600% 올라간 종목인데 네.
지금 조정을 최근 한 4개월 정도 받았는데, 자 일목으로 보면 아직, 그러니까 일목을 보면 뭐가 이제 유리하냐면요. 우리가 주식만,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도 하지만요. 주식 전문가로 봤을 때에서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올라갔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만간에 양봉 나오고 추세 돌파하고 양봉 나오면 그때서부터 매수 타임을 잡으세요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언제예요? 그러면 양봉이 나올 때입니다. 이게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 일목을 보게 되면 그림이 너무 명확하게 여기 지금 여기 후행 스팬이 시간을 봐서는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이게 돌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황금선이 이것도 돌라 그러면 한 2주, 3주 빠르면 그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가 성장을 하든 다시 꼬꾸라지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거나 그걸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긍정적인지 안 좋은지 이거를 확인이 바로바로 실시가 된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먹구름이 위에 있죠. 요걸 뚫어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고 지금 코인들이 돌아서기, 그러니까 먼저 돌아서는 애들은 더 많이 빠진 애들, 그리고 이제 먼저 가는 애들이 있을 뿐, 네. 걔네들이 다 가면 얘도 돌았을 때가 옵니다. 그냥 눈으로 대충 봐서는 못해도 3개월 안에는 돌아설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멀어요, 이것도. 제가 너무 멀게 그냥 충분히 안정적으로 그냥 여러 번 얘기한 거고요. 네. 빠르면 한 달 안쪽으로도 충분히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일주일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이것도 돌파 안 했고 구름대도 아직 멀리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3개월 안에는 확실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수한 가격대로 봐서는 뭐 큰 손실이 아니니까 네. 더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른 알트코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얘도 좋아지겠지 정도로 보시면서 올라가기를 좀 더 기다려보자. 구름대를 뚫거나 아니면 후행 스팬이 주가를 뚫을 때까지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으로 XRP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 큰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3개월 내에는 충분히 다시 돌아설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그때까지 홀딩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나는 다른 걸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코인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의 고민 받아서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신규 진입을 노리는 코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코인과 관련된 고민 뭐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요. 평단가, 비중 남겨주시고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안에서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고민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택스 만나보려고 합니다. 857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50%의 비중으로 지금 가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코인 클래스 차트 강의를 보고 차트가 좋아 보여서 샀는데 수익 중입니다. 조금 더 들고 있어봐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나쌤 방송을 보신 모양이에요. 코인 클래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수익 중이시라고 하니까 조금 더 수익을 키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500원에 사셨으면은 857원이요. 500만 원에 갖고 계시고 50% 네. 잘 들어가셨네요. 바닥에서 최근 바닥에 잡으셨는데, 자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갖고 있는 종목들 뭐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분들 어떤지 그거 실시간으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코인 정보방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하면 제가 빠르게 다 상담해 드릴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가셨어요. 뭐 안나쌤 방송을 보시고 뭐 저점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닥에 잘 들어갔는데 지금 바닥에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죠. 네. 돌리려고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뚫고 뭐 이건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거 이제 주가 차트를 뚫고 그다음에 구름대도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목으로 볼 때에서는 확인하면서 사기 때문에 최저점 매수는 주식 차트, 그러니까 제가 주식 전문가도 하지만 주식 차트로 이중바닥형이라든지 쌍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마디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추세 넘어가거나 양봉 뜰 때 뭐 이런 걸 보고 들어갈 때는 최저점을 얘보다는 더 싸게 잡는 그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오를 줄 알았는데 속는 거 있죠. 오를 줄 알았는데 급락하고 뭐 이런 거. 이런 네. 거를 좀 피하려면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일목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맞았지만,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 이중 바닥형의 뭐 수렴형의 그다음에 이 추세를 넘어가고 매수 포인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아마서 안나쌤도 거기서 잡으신 것 같은데 일목으로 보면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황금선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졌죠. 그렇죠. 완만해지고 나중에서는 수평해지다가 각도가 다시 위로 치킨다는 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계속 내려가다가 올린다는 얘기는 힘을 밑에서 계속 받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매수세. 그러니까 지금 힘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완만해지면서 수평을 가다가 이제 오르는 그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저점에 잡으셨으니까 뭐 간단하죠. 대응 방법은 전저점이 깨지면 손절. 근데 이미 수익이고 지금 알트코인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전저점이 안 깨진 상황에서 버티면 다시 좋아지면 이거는 뭐 1,600원, 2,000원도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수익이 이게 2,000원, 이미 2,000원 가면 857원이니까 이미 100%는 수익을 100%가 뭐예요? 한 100, 30, 40% 정도 수익 나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까지도 되게 좋아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택스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일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조금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저점이 깨지지 않고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 1,600원에서 2,0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고민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태픈 만나봐야겠습니다. 85원 제시해 주셨고요. 500만 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번도 되게 잘 사셨네요. 여러분 코인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내려갈 때 너무 무섭게 내려가는 걸까요? 그렇죠. 무서운 점이 좋은 쪽으로 무서운 점도 있어요. 내려갈 때도 무섭지만 네. 올라갈 때도 엄청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코인은 원래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변동성이 되게 심하다고 그러죠.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해보셨다면 주식의 수익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좀 오버하면 10배지만 적당히 한 5배 이상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주식한다라 그러면 1억 벌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인으로 5천만 원으로 상승장에 걸리면 2억, 3억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코인의 변동성을 보고 코인을 많이 하시는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사이트라 그러죠. 네. 이미 다들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인물이라 그러는데 코인에서 8년 정도, 뭐 4년 정도, 뭐 5년 정도 그러니까 2000 그때 16년도서부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좀 전에 상담했었던 그 종목 뭐였죠? 스택스 네. 100%에서 130% 올라가는 게 그게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시청자님 기분 좋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가능합니다. 반대로 주식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코인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트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굉장히 큰 수익 나는데 마찬가지 지금 요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차트가 굉장히 좋아서 비슷한데 이게 더 좋아요 차트가. 그러니까 주식보다 코인 쪽으로 이제 매매를 좀 할 수 있다면 코인은 진짜 올라가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물론 이제 테마주들은 급등이 나오지만 네. 다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인은 아직까지는 뭐 움직이고 불장 오면 이 고래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지금 85원이잖아요. 네. 대충 봐도 이게 떨어진 폭의 이제 그러니까 조정 비율 내지는 이제 반등 되돌림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고점에서 이게 목표치 잡을 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반등이 지금 0.382, 173원 나옵니다. 한 2배 나오죠. 네. 100%가 나와요. 그리고 적당히 나오면 0.5, 209원, 209원. 네. 이것도 큰 수익이죠. 그 다음에 좀 세게 올라오면, 근데 이게 한 번에 올라오지 않고 어떤 식으로 올라오냐면 반등을 줬다가 조정받고, 그 다음 반등 주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불장 오면 뭐 돌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만큼만 올라와도 큰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잘 사셨고요. 85원이면 잘 사셨고, 일목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가를 얘는 돌파를 했어요, 아예. 그리고 지금 구름대를 아까 그 스택슨가 개보다는 구름대를 일단 선행 스팬 밑에 거를 뚫었고 네. 그다음에 위에 것도 시간이 지나면 뚫리고 그러면 이제 먹구름을 거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구름 위로 나와서 오르는
그런 차트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디 비율로 85원에서 올라가면 100% 올라가는 아까 얘기했었던 125원, 뭐 170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돌리고 있으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도 기대감을 제가 뭐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코인 쪽은 확실히 차트가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태프 만나봤습니다. 역시나 워낙 저점을 잘 잡았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전망 품을 수 있는 코인으로 만나봤습니다. 앞서서 스택스도 전망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보다도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죠. 먹구름대를 어느 정도 뚫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2배 정도가량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노려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권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고민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코인 고민 처리반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방송하시는 날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안에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고민들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코인 이름부터 매수가 그리고 평단가 계속해서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코인 고민 처리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중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남기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 정보방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들을 처리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전문가님의 매매 노하우를 한번 만나봐야겠죠. 매매 노하우가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히든 코인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코인은 그러면은 어디에 집중을 해서 가져오신 코인일까요? 오늘은 이제 마디 비율을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주식 전문가로 19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100% 200% 수익 나려면 상승장 아니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코인도 물론 상승장이 오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건데 코인은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 속에서 종목 특징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4개월 많이 빠져서 더욱더 좋은 것도 있는데 네.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니까.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 얘기했던 거 히든 코인 두 개 갖고 왔던 걸 차트 분석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재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이건 실시간이고 캡처본으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 온 건데요. 이전에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공략 포인트가 나왔는데 근데 이날 사는 게 아니고 이게 26일 전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이쯤 나왔다. 여기네요, 여기. 네. 요거는 지난 시간을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아니 매수 포인트가 여기 나왔는데 왜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지? 공부 안 했다라는 증거니까 돌려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나온 건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차트를 분석해 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종목들이 지금 큰 수익이 날 거다. 이거 여러분 기분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 진짜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지금 코인이 좋아졌어요. 코인 쪽에서 매매를 하면 주식보다 더 큰 수익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좀 돌리기 시작했는데 요 구름대를 지금 지지한 상태에서 지금 이거는 가스인데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드릴 때는 요때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드린 거냐면 일목으로 보면 그렇지만 상승한 다음에 조정받을 때 어느 정도 사면 되느냐 뒤에서 이론은 얘기를 하겠지만 상승 후 3825, 618 그리고 그 밑에가 뭐 78.6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자리는 중심 0.5부터 618 내지는 뭐 78.6 요 정도 자리에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이 다 먹구름이고 비트코인도 먹구름이고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면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0.5도 살 필요 없고 0.618도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럴 때 그때 위치가 0.5 사도 됩니다. 0.618 사도 돼요. 0.78 사도 됩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근데 지금 분위기가 돌리고 있으니까 상승했다가 조정받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 이 자리가 0.618 조정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피보나치에서 나온 거고 파동이론에서 나온 건데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온 건데 뒤에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다음 요거 이제 빅타임도 같은 이제 좀 전에 봤었던 그걸로 해석을 하자면 돌파가 됐죠. 여기 돌파가 되고 네. 매수 포인트가 나왔고 여기 황금선도 우상향을 돌리고 이게 보면 이제 구름대를 지금은 아주 거쳤어요. 그렇네요. 뚫었고. 햇빛을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깔았죠. 그래서 빅타임
일단 깔았으니까.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이때 당시 0.786 요 자리, 요 자리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보자라고 얘기하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했던 건데, 근데 여러분들 드렸던 자리 여기일 거예요. 여기도 매수 포인트가 되지만 여기도 매수 포인트가 된다. 여기가 0.618 자리라는 쪽이고, 자 다음. 자, 이게 아크인데요. 이거 어제 얘기했던 건데 아크 같은 경우는 좀 떠 있어요. 그래서 떠 있어서 조정발대 사야 되는데 조정발대가 도대체 어디야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안 사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차트는 돌렸어요. 지금 황금선도 돌렸고 차트 여기 주가 돌파했죠. 이미 주가는 돌려놨는데 추세도 넘어갔고 다 좋은데 거래도 좋고 이 가격이 좀 비싸 보이니까 그럼 어디서 사는 거냐? 여기가 0.618, 여기가 0.5. 그러니까 0.5, 0.618, 0.786. 요 라인으로 들어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미 이거 추천주는 어제 드렸던 거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시라고. 자, 이오스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지지할 때 공략하시라고 어제 드린 거예요. 어제. 근데 얘는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네. 어제도 살 수 있고 지금도 살 수 있는. 지금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나봤던 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매수 타점에 와 있는 코인이네요. 그렇죠. 만만한 거죠. 만만한가요? 그렇죠. 만만하게 내려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은 일부러 좀 떠 있고 강한 놈을 가져왔는데 조정발대 해야 돼요. 네. 그 조정발대 도대체 어디냐? 이걸 알려드리서 오늘 이제 새롭게 뽑은 좀 아더입니다. 여기서 0.5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강한 종목은 뭐 강한 이유가 있으니까 0.5부터 살 수는 있는데 분할로 최적의 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보여지지만 네. 장세가 강하면 0.5라도 사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거기 밑에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안 갈 거잖아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하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분할 매수가 제일 좋은데 초보자들은 또 심장이 떨리니까 0.618이나 0.786 요 정도가 좋겠습니다. 안 들어오면 뭐 딴 거 하면 되죠. 어제 선수들은 사실 지금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인데 초보자들은 조금 더. 차트는 이미 돌렸다라는 건 황금선 돌렸고요. 구름대 넘어갔죠. 추세 넘어갔죠. 네. 그래서 아도 좋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히든 코인인데요. 스트라티스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뚫었고 황금선 돌리고 구름대도 넘어갔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가 되는데 그래서 종목은 두 개를 공개를 했지만 그래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자 이게 이제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 그러는 건데 최저 23.6, 3.8.2 그다음에 50%, 61.8, 78.6 그러니까 되돌림에 대한 수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증권 책도 있고 자격증 딸 때도 다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내용 이론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네. 모든 자격증이 금융 자격증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대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1단계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뭐 내려와도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뒤에 보이는 0.38이나 0.5, 0.618, 0.786 이 되돌림 비율은 꼭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자리는 50%짜리 618, 786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정받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이 비율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이래요. 뭐 2단계 되돌림 수준 시장이 반등한 하락에 멈출 수 있는 지점이고 요건 뭐 이제 중심 지점은 그게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락의 그 멈춘 지점이라고 보이고 3단계 수준은 되돌림 수준이 좀 강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거는 밑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더 재밌고 더 확실한 이런 이제 공부 내용을 원하신다 그러면 코인 정보방에 제가 조만간에 오픈할 겁니다. 공개 방송 공부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히든코인 두 가지 만나봤으니까요. 자세한 전략은 코인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